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 종목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스탁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마음이 바쁩니다. 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으니 이번 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거래일 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노동절로 휴장했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하지만 굵직한 이 매크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5월 시장 이야기도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같은 화요일 함께하는 우리 화요일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혁,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식 전문가분들도 휴장일 땐 좀 쉬시나 궁금한데 박준혁 전문가님, 네. 쉬자마자 앞서서 이제 도너리 스탁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2시간 연속인데 어떠십니까?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으세요? 그렇지만 또 이 귀중한 시간 소중하게 또 정진매진 나아가겠습니다. 아우, 저는 쉬는 그 휴일에 육아를 또 겸합니다.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육아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네. 몰입하고 또 몰입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쉬는 날에는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이 방송 때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위해서 또 오늘도 달려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임상훈 전문가님, 예, 쉴 때 좀 쉬세요. 어떠세요? 5월에 휴일이 많거든요. 예, 뭐 쉬면서 이제 가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네. 금요일 저녁, 그죠. 토요일 저녁, 일요일 일요일, 저녁, 월요일까지. 월요일 저녁 4일 동안 노는 것이 아니라 특집으로 뭘 분석을 할 것인가 머릿속에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시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발굴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쉬셨다는 거죠? 예, 4일 동안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계획을 세워서 놀고 쉬고를 반복하면서 하나를 완성한다. 이런 기름으로. 이게 로봇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만큼 로봇 다음에 갈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 노셨다는 걸로 그럼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반반입니다. 솔직하십니다. 컨디션 조절도 해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굉장히 휴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5월은 굉장히 잔인한 달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적으로도 지금 또 5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다가오는 지금 2분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떠한 부분들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마켓의 인사이트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든든한 화요일 팀과 함께 하는데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주말 그리고 어제 연휴까지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만 국내 시장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를 필두로 다양한 테마주들이 오늘도 오르는 하루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저희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말 사이 저도 푹 쉬면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중에 나왔던 뉴스가 이 중국
내수 시장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호텔 신라 관련된 이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종목이기도 하죠.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투자 매수 의견을 담은 레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도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예상보다 빠른 수익성 개선, 이 속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호텔 신라 매출액 같은 경우 7,52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8% 상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영업이익 기준 시장 전망치인 204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숫자가 찍힐 테니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도 이 여행과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 국내 면세라든지 호텔 이쪽으로도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발주자로 이 호텔 신라 계속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두 분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따이공 왜 안 와라고 혼내는 건가요? 의아하다. 의아하다, 왜 안 와라고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리오프닝, 여름, 명동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다 중요한 건 뒤에 물음표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랬어요. 도너리스탁에서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이 호텔 신라를 상담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못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긍정입니다. 근데 왜 다 물음표를 적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리오프닝 관련주면 꼭 호텔 신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면세나 뭐 카지노, 항공, 또 화장품, 뭐 많은 또 섹터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다시 다운이 됐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 시대가 또 도래했잖아요. 다만 과거에 너무 짓눌렸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또 위에 매물이 많이 있는 거고요. 과연 이제 그동안 한 3년 동안에 짓눌렸던 부분이 투자 심리에 있어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너무 2차 전지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좀 소외된 섹터들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이럴 때 사지 언제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동남아시아인들이 또 명동 찾아오고 그러면 중국인들은 안 옵니까? 오잖아요. 네. 지금 명동 나가 보셨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안 육아를 하다 보니까 못 갔는데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름에는 더 이제 시끌벅적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여름 또 명동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딱 2개 놓고 다만 물음표를 찍은 이유는 그동안 3년 동안 짓눌렸던 투자 심리가 이게 단방에 회수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찍은 거지 궁극적으로 뭐 우상향 바라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볼게요. 네. 지금 호텔 신라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2008년도면 금융위기 때 저점이 8,000원이네요. 8,100원. 그리고 2015년도에 고점이 14만 3천 원인데 그래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끼리 이으면 흔히 말하는 이제 수렴, 삼각 수렴의 형태인데 이제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캔 하나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하단부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하단부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하단부가 지었었고요. 여기 네. 이제 상단부죠. 그러니까 하단부가 여기서 지지를 작년 여름, 작년 여름 여기 그러니까 전 2008년도 10월과 그리고 2017년도 초와 이렇게 이으면 바로 이제 그 선이 2022년 작년 하반기인데요. 그리고 상단 2015년 7월과 또 2018년도 6월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위에는 저항선은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아래에 있는 지지선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렴 만나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이 호텔 신라의 경우는 위 뚫고 가느냐? 그럼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만 여기서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쏟아지지 않는 이상 상단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문제니까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체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는 명동에 갈 일이 없어서 확인은 못 해봤으나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신다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이 차트에서의 선을 좀 그어보면 상단까지의 슈팅 이력이 남아있다. 그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 따이공 왜 안 와? 라고 이제 의아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앞서서 이제 중국 뉴스를 봤다는 게 5월에는 이 우리나라도 많이 쉬지만 중국 사람들도 연휴가 길어서 뭐 내수로 놀러 다니고 있다, 중국 내로 놀러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뭐 호텔 신라 같은 게 잘 가려면 우리나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따이공 왜 안 와? 왜 안 올까요? 자, 호텔 신라는 이제 호텔 사업하고요. 네. 호텔 레저하고 이제 면세점하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따이공 다시 말해서 이제 보부상. 그렇죠. 이제 보부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소매입니다. 직접 이제 보따리 상이기 때문에 할인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싹 사서 거기 가서 사는 수수료,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은 단체로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 대표가 자 여기서 쇼핑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야죠. 쇼핑 다 하고 자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은 저희 패키지 여행 가면 늘 가는 것처럼.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현재 뭐 수수료 마케팅료로 네. 나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많이 있어도 현재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게 약간 급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그 증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면세점 사업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7월 1일부로 새롭게 면세점의 어떤 면적을 확보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 롯데가 이제 1위에서 이탈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정부의 어떤 기조가 이제 균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동맹 외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약간 껄끄러운 관계 그렇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가 없을 것이냐 이런 그 퀘스천 마크를 하면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정냉 현재 경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냉각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약간 그 풀어주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제 고립화 전략을 쓰는데 한국까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적대시하게 되면은 고립이 더 가속화되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되지 않을 거다. 뭐 최근에 안 좋은 흐름에서도 계속해서 한알령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풀어주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나 호텔 신라가 이제 PBR이나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PBR은 5고 현재 벌써 20이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 탄력은 그렇게 썩 기대하기는 힘들더라도 일단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들은 좀 잡아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보정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 부분들은 현재 저점을 연결하고요. 고점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려다가 약간 밀려났던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돌파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격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거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과거에 이런 그 탄생 파동을 보인 뒤에 직전 고점 돌파, 안착, 그리고 이제 재상승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이제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이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을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1만 원, 최대로 봤을 때는 12만 원 정도까지만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N자형 흐름이 있다지라도 크게는 잡지 말고 이제 작은 수익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PBR이 높고 퍼가 높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해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따이공, 외환화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목표 주가도 설정하면 좋을 부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호텔신라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토크 만나봤으면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EG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요즘 많은 분들이 그걸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또 차 전지, 또 가는가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 강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룹사별로 주가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났었죠. 그중에서도 오늘 또 상승했던 종목 중 EG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진 골든벨 종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도 특히나 소형주 약진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리튬 인산철 테마가 특히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EG를 포함해서 자이글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EG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차와 가전제품 모터의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소형주들 오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EG,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칠판을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그 산화철이 아닌데 라고 적으셨고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래요. 이게 또 but however 라고 적어주니까 뒤가 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산화철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산화철의 이름은 똑같은데 네. 현재 그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생산한 부분들은 리튬 인산철. 그렇죠. 그래서 산화철이 들어가니까 여기 EG에서 생산한 것도 산화철을 생산한다더라. 이름이 똑같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화학기구 좀 다릅니다. 화학기구가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EG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은 페라이트용 자석 원료. 그러니까 네, 페라이트. 자석 원료, 그러니까 모터에 자석 있잖아요. 그 원료에 들어간 산화철이고 우리가 착각한 것은 리튬 인산철은 네. 현재 전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화철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물론 연관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는 갖는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의미를 말해라. 그 산화철이 아닌데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EG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여러 가지 2차 전지나 수소 연료 전지 쪽에도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2차 전지에 이제 실리콘 실리콘 응급제 부분들이 좀 응급제가 있고 관련된 부분인데 실리콘 응급제 이제 코팅 기술, 도전제에 관련된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코팅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에 이제 극반에 사용이 되는 부분들의 재료 부분들도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EG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G에 대해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 테슬라 부분에서 지금 현재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뜨거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페라이트용 현재 모터를 채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네오디듐 관련된 부분이 아닌 페라이트용 관련된 저렴한
어떤 자석 원료 부분들이 갑자기 부상이 된 계기가 여기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히토류 관련된 어떤 전쟁의 어떤 흐름들이 결국은 전체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이 전기차하고 그렇죠. 전기차 중에서 2차 전지도 있지만은 전기차 핵심은 모터고 모터를 돌리는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원료 부분들을 거의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꽉 잡고 있다. 그래서 산화철 페라이트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모터 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처럼 약간 뜨겁게 약간 타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 관련된 종목만 이렇게 2차 전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모터도 그만한 어떤 그 히토류가 아니라 그 모터의 이제 재료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지도 이와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지를 우리가 좀 달리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지를 쉽게 보시면 안 되고 어렵게 보죠. 하드로 보셔야 됩니다. 예, 너무 썰렁합니까? 예. 제가 웃어드렸잖아요. 예. 전문가님.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다른 프로에서도 이렇게 여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가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공략이 말씀드렸는데 상승과 쉽지 조정, 않네요. 상승과 조정 이런 그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결국은 급등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났던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이게 1파의 개념이고요. 이제 이게 2파의 개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추세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저점에서 보면은 16,000원의 개념이죠. 그래서 16,000원 개념이고 고점에서 24,000원. 거의 결국은 8,000원이죠. 그러니까 8,000원을 24,000원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32,000원이죠. 이게 32,000원까지 갈란 뜻이 아니라 열려 있다. 그런 뜻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와 비슷한 모터 관련된 재료주 관련된 모터에 관련된 이슈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후발주 부분들은 현재 노란톡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제2의 이지 노란톡에서 많이 오셔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특징적인 종목으로 올라왔던 이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후발주자들이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네. 적어주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네. 한 가지는 사실 저도 아침에 이 이슈,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모터를 이제 중국 쪽에 중국발 이제 그 공급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이제 고민한다. 이 이슈가 개장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빨로 저도 한번 매수 추천드리고 공략을 해볼까 했는데 그 내용을 살짝 보니까 네. 그 페라이트가 히토류를 대체할 수는 아직은 좀 점점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일봉 차트상 공략하기에는 좀 맘 편히 스윙 관점으로 가기에는 조금 몇 가지 더 체크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순순히 단타 및 좀 빠르게 공략을 해야 기술적인 관점으로 공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는 찰나에 상한가를 네. 했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표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주가적인 측면을 이어가 보면 그 이지라는 종목은 우리가 과거에 그 정치 테마주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지란 대표 대주주가 이제 유명 정치인의 가족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테마의 꽃은 또 정치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곧 총선도 있는데 네. 대선은 뭐 더 어마어마하죠. 5년에 한 번 옵니다. 야. 차트에 또 볼게요. 그래서 요때 이제 2007년도가 이 이제 모 당의 어떤 경선 과정이었고 또 이후에 약 한 이제 4,000원대에서 8만 원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그 가족분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정치 테마의 꽃은 뭐 대선이죠. 5년에 한 번 오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두 돌아오네요. 제자리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해당 기업도 이 하단부까지 상승했었던 뭐 10배가 훨씬 넘게 15배인가요? 정확히 계산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상승했는데 그게 다 이제 내려오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그 정도까지만 빠지고 안 빠져요, 더 이상. 그러네요. 2016년도부터 하단부까지 또 빠지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의 바람을 타고서 다시 또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또 월봉 차트로 봤으니까 주봉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에서 보면 저는 또 200주선을 장기적으로 한번 활용한다라고 했는데요. 200주선을 올라타면 200주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200주선이 이탈하게 되면 반등 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지지와 저항의 공격이었다면 저항, 계속 저항, 머리를 맞고 내려오잖아요. 올라갔을 땐 또 지지의 역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가격대 4,000원에서 한 5,000원대, 요때는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이 200주선 주황색 선에서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앞 정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러네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때 투자하신 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계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제는 새롭게 또 새롭게 태어나는 기업 또 그렇게 좀 과거에 조금 아쉽지만 네. 지금은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런 관점의 측면에서 두 가지 표현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도 아침에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 신호가 좀 오는데 하고서 보고 있었는데 바로 상한가를 가서 좀 아쉽다는 부분과 과거 좀 차트가 지저분하잖아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2주까지 두 분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팔짝팔짝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디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지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부지런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T-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T-로보틱스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주 전이었죠. SK온 자율이동 로봇 공급 소식에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 N자 모양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표출해주고 있는 T-로보틱스. 오늘만 12.93% 오르면서 16,94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로봇주에서도 다시 봄날이 올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주호 전문가님, 로봇은 진행형이다, ING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파란 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로봇은 파란 피가 흐르나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피입니까? 이제 파란 피가 흐른다는 것은 저도 몰랐는데 네, 샘성? 저도 삼성 부분의 어떤 이렇게 연관고리, 연결고리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네. 파란 피가 흐르면은 보통 우리나라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투구개가 있어요. 개 투구개? 종류의 하나인데 투구처럼 생긴 개가 개? 예, 네. 예, 그게 진짜 파란 피가 흐릅니다. 아, 진짜? 오, 이거 그래서, 쉽게 적어가네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T-로보틱스가 제가 그 이제 주식 프로리그에서 출전을 좀 했던 종목 중에 그러네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를 할 때 삼성 웨어러블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T-로보틱스 부분들이 삼성 웨어러블 관련된 그런 이슈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T-로보틱스가 이제 스마트 팩토링에 관련된 AM 물류 이송 로봇, 그다음에 무인 지게차 로봇 관련된 두 개의 솔루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최초 2차 전지 쪽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이번에 이제 수주를 좀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이제 스마트
다른 현재 로봇 관련된 주보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더 앞서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도 높고 그다음에 삼성 관련된 이슈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대장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뉴페이스로 들고 나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 최근에 이렇게 뭐 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여기서부터 보면은 9,000원에서부터 보면은 18,000원까지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가 올랐던 부분인데 조정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21선을 찍고 다시 한번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약간 대장적인 성격, 그다음에 삼성의 이슈 이 두 개를 동시에 안고 출발을 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약간 기존의 이제 대장주였던 종목군의 중심 현재 부분들의 그 부분들도 같이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T 로보틱스가 먼저 급등을 해줬다는 점에서 뉴런메카나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관련된 종목군도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고 선도주로 T 로보틱스가 현재 스마트 팩토링하고 삼성 관련된 이슈로 올랐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매매 시점 또는 어떤 종목이 후발주로 오를 것인지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언급을 좀 언급을 드리고 오늘도 이쪽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저점에서 공략을 좀 했던 어떤 기억이 나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봇 관련돼서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파란피가 흐르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T 로보틱스도 파란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JNK 히터. 오늘도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른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하루였는데요. 이 JNK 히터도 그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시면 오늘 JNK 히터 포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에논 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관련된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JNK 히터 11.44% 오르면서 6,82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이 된 JNK 히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떻게 또 이 종목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수소와 관련이 있든 네옴시티와 관련이 있든 이 하나라도 키워드가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키워드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산유국 X, 수소국 255라고 적어주셨고요. 우리 박종우 전문가님은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전문가님? 네, JNK 인터넷 얘기한. 이 종목한테? 네, 종목한테 얘기한 거. 숨어 있었나요, 그간? 네, 살짝 숨어 있었습니다. 뭘 왜 숨겼을까 살짝 한번 들춰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춰보도록 할까요? 예, 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에 관련주고 또 네옴시티의 관련주입니다. 예.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경 이제 10월 14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요 구간에서 이제 네옴시티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의 그 아람코의 수소 추출기를 공급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또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도 단기간 내 뭐 거의 50에서 6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네옴시티의 어떤 이슈로. 그래서 사우디 국부펀드와 네옴시티 관련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을 한다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모두 제자리 어. 앞서 모두 제자리 안 좋아요. 네.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승의 변곡 자리는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부펀드 그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상승을 한 건 다 내려와서 많이 속상하고 아쉽지만 또 그 하단부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또 거기서 무언가의 모멘텀, 이슈 제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과정 속에 오늘 더 앞전의 모습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 야. 더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더 네, 많은 네. 거래량 그리고 장중 이제 더 좀 상승을 했다가 오늘 제가 이 종목에 같은 경우는 그 노란 톡방에 추천도 좀 드렸습니다. 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뭐 아무튼 점점점. 네. 저는 한결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아가고요. 특히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제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시장의 이슈와 재료, 뭐 수급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하고 또 선별을 해서 바로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종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JNK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바이오 가스라는 또 그러니까 수소와 네옴시티도 있지만 바이오가스의 어떤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이제 물론 오늘 그 개장 전에 SK ENS에서 수소 기업인 미국 플러그와 수소 산업 1조 투자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부각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옴시티, 수소 이거는 기본 베이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숨은 재료 뭐라고요? 바이오가스. 요게 이제 정부에서도 환경 그 이제 법으로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요 바이오가스 그러니까 가스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데 있어서 JNK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떠한 지원과 인센티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기존의 네옴시티와 오늘 또 부각을 받았던 수소, 뭐 수소는 기존에 이어왔으니까요. 기존의 수소와 네옴시티도 있지만 살짝 숨어 있었던 수면 아래에 있었던 바이오가스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제 곧 한번 또 부각이 될 때가 있을 됐다. 겁니다. 오. 그때 또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 종목을 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도 해당 종목으로 수익이 또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 신선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나도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충욱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특징적인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드디어 또 골든벨을 울린 종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희 골든벨을 울린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호해요 호해. 드디어 또 골든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박중욱 전문가님. 위메이드 종목으로 골든벨을 울리셨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나요. 그때 방송에 나오셔서 뭐 코인도 있고요. 이게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위메이드로 지금 2자릿수 이상 수익이 났다고요? 네. 대단합니다. 이야기 들어볼까? 아니, 왜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좀 위험한 구간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연 공략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2자릿수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드디어 이제는 방송 특성과 노란톡방 운영에 대해서 적응을 이제 마스터했습니다. 완료했다.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할 것이며 어떻게 좀 나아갈 것인지 사실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익이죠. 수익이죠. 그럼요. 그럼 목표는 무엇이죠? 수익이 이왕이면 빨리 하게 돈 버는 거죠. 이왕이면 빨리. 빨리. 그래서 거기 목적과 목표에 제가 이제 착안을 해서 기존에 이제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럼요. 좋은 종목들이었는데 다만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요. 그 위메이드의 경우는
이제 화요일 저녁에 나와서 추천드리고 수요일 매수 사인을 드렸고 시장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 종목도 수요일, 목요일 조정이 나왔지만 하단부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에 그러니까 5,100원에 죄송합니다. 51,000원에 수요일 51,000원에 추천을 드렸지만 혹시나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4만 원 중후반부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네. 사인을 드렸었고 그다음 날인 금요일에 급등이 나오고 이제 목표가를 오늘 정확하게 절묘하게 터치를 하면서 또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박준효 전문가님이 이제 적응을 다 완료를 하셨어요. 위메이드로 이 단기간에 또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들 입증을 해내셨으니까 오늘 또 진짜 귀신같이 저희 제작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표가를 터치를 하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수익을 확정 짓고 골든벨까지 울렸는데 이러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 늘 드리고 있지만 종목명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꿀 같은 수익률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모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골든벨도 울렸으니까 오늘 그럼 히든 종목 뭐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저희 예. 골든벨 같은 경우 이 히든 종목은 종목명 이야기하지 마시고 힌트로 전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 이게 또 난이도 조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네, 난이도 조절해서 힌트 3개만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종목 얘기한 거 아니죠? 네. 첫 번째는 녹색피가 흐릅니다. 녹색피요? 예. 아니, 네이버. 네이버. 아, 다행이다. 그것도 지금 생각해야 되나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소개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네이버 웨일북의 소프트웨어로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프로피. 시장에 대한 어떤 파급력은 어느 정도 좀 있고 또 기술력도 좀 있죠. 뭐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가 네이버 웨일북에 납품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힌트를 이제 드리면은 이제 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글로벌 회원 1억 명이 오. 이걸 쓰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명이면은 대단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전략도 가능하고 또 실제 그것 때문에 OTT라든가 이커머스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커뮤니티 인용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고 또 실제 여기서 생성되는 현재 그 클라우드 문서 어떤 그 문서 관련된 워드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 때문에 네. 문서 관련된 NFT 또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죠. 글로벌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현재 약과에 불과하다. 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어떤 진보된 개념이 바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 인공지능 오피스 웹을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글 써주고 자동으로 이미지를 찾아주고 이야. 자동으로 템플릿이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완성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내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분석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걸 자료를 찾아 확장해서 글을 쓰게 만들어주는 이야. 그런 부분도 있고 이에 맞는 배경 그림도 찾아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있고 또 사업 보고서 쓸 때는 요거에 맞는 각종 템플릿 모형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네. 요거에 대한 챗 GPT가 그 글로벌 챗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는데 요걸 이제 탑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또 파급력이 굉장히 이제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이미 날아갔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날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원점이 왔어요. 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그러니까요. 되는. 놀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알겠지만 갔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상승했죠. 2배 이상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고점 쌍봉 고점 첫 번째부터 40일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오. 이렇게 좀 생각.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관점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노란톡에서는 뭐라고 노란톡에서 했던 부분들은 솔트룩스를 아침에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뜬다. 네. 오늘 몇 %가 올랐냐면은 19%가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박수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제2의 솔트룩스가 뭐가 되겠느냐? 네.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 네. 그다음에 여기서 동시에를 공개를 하는데 어. 종목명은 공개를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제2의 솔트룩스. 예, 솔트룩스를 못 잡으신 분이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내일 출전을 하려고. 네. 그러면서 전의에 불타고 있으면서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꼭 아래에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네.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작은 양봉이 이렇게 다가가죠. 그다음에 이평선으로 보면은 21선과 61선이 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그 가격을 가렸냐면은 딱 가격을 오늘 종가 가격을 보고 한번 뒤져볼까 하면서 그 가격이 써 있는 걸 뒤집니다. 와, 이렇게까지 제가 대단하다고 치밀한 생각했어요. 두뇌 전략이 있죠. 가격도 그래서 가격을 지웠네. 다 지웠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것을 3,000개를 다 찾아야 되죠.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정성이면은 아래 노란색 보시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 제가 안 그래도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했어요. 정말 독하다. 가격을 지웠다. 사실 그거로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솔트룩스 날아가는 거 보셨을 테니 제2의 솔트룩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요 종목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바로 알려드리니까요. 저 가격 지우는 거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 정성이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초록피가 흐르는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도 질 수 없죠.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 네. 오늘 골든벨 울렸으니까 우리 네. 종목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 정리해 주시는데 이것도 피가 흐르긴 하나요? 굳이 따지자면? 이미 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예,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 수익을 내는 것이죠. 당연히 또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변함이 없다. 다만 내일 가느냐 모레 가느냐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첫 번째는 이제 무인 솔루션. 무인 솔루션. 무인 솔루션 업체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국내 포스사, 국내 최대 포스사의 지분을 약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아닙니다. 그거 관련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인 솔루션 업체이고 왜냐하면 요즘에 다 로봇 대체로 또 키오스크 네. 뭐 다 이렇게 사람 대체하고 있죠.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고 국내 최대 포스사의 지분을 약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애플페이가 또 국내 상륙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국내 최대 포스사의 또 부각을 받았는데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부각을 받았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좀 이슈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재료인데 뭘 덜 가나요? 오늘 우리가 내일 같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멈춰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시장이 워낙 2차 전지의 수급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네. 일반 섹터는 순환매를 돌긴 돌지만 좀 단발성으로 빠르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종목도 오늘 좀 더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당히 멈춰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오히려 적당히 멈춰준 게 고맙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진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란 피와 초록 피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자, 여기는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또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 무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딱 우리를 위해서 공략하라고 오늘 가격대가 멈춘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종목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야만 저희 전문가님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명 정확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모두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 히든 종목 꼭 이번엔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신 저희 전문가님들 오늘 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과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 할 텐데 자, 일단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이렇게까지 노란톡 자세하게 안내드렸는데 이제는 들어오셨겠죠? 저희 화요일팀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